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자 때로는 냉혹한 악인의 발자취를 담아내기도 합니다. 조선의 7번째 왕, 세조. 우리는 그를 수양대군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며 왕위를 찬탈한 피도 눈물도 없는 인물로 주로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양대군의 모습이 그의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피비린내 나는 계유정난이라는 거대한 비극 뒤에 숨겨진 한 남자의 지독한 사랑과 깊은 고뇌를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면 과연 그의 역사는 어떤 다른 색깔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악인 수양대군의 이미지 뒤에 가려진 어쩌면 너무나도 인간적인 면모와 그가 겪었을 법한 내면의 깊은 갈등을 찬찬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의 정치적 결정들이 당시 백성들에게 미쳤던 복합적인 영향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한 역사 인물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잔혹한 정치의 서막, 권력을 향한 그의 거침없는 질주부터 함께 따라가 볼까요?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은 애초에 왕위 계승 구도와는 다소 거리가 먼 인물이었죠. 형인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조정은 일대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당시 어린 왕을 보필하며 권력을 장악했던 이들은 바로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노련한 대신들이었는데요. 이들은 문종의 유지를 받들어 단종을 굳건히 지키려 했지만 수양대군의 눈에는 자신과 왕실의 존립을 위협하는 존재로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1453년, 마침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비극적인 사건, 바로 계유정난이 발발하게 됩니다. 수양대군은 마치 폭풍우를 예고하듯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 아래 자신의 야심을 드러냈죠. 그의 냉혹한 정치적 결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어린 단종은 불안에 떨며 대신들의 얼굴을 살폈지만 이미 궁궐은 어둠 속에서 무장한 병사들의 발소리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피 묻은 칼날이 번뜩이고 수많은 충신들이 숙청되는 잔혹한 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얼굴에는 차가운 결단만이 서려 있었고 그의 굳건한 발걸음은 오직 권좌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갔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앞길을 막는 모든 세력을 가차없이 제거하며 피해 숙청을 통해 권력의 정점으로 향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왕위를 찬탈한 사건을 넘어 조선의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폭풍과도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냉혹하고 야심찬 권력자의 이면에는 또 다른 얼굴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거친 정치적 격변의 한가운데서도 수양대군에게는 언제나 굳건한 버팀목이자 그림자 같은 동반자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아내 정의왕후 윤씨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왕비의 역할을 넘어 남편의 정치적 야망과 고뇌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함께 헤쳐나간 진정한 동지이자 조력자였죠. 역사 기록 속에는 수양대군이 왕비와 자식들에게 보인 깊은 신뢰와 애틋한 사랑의 단면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전랑과 숙청의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고난을 이겨낸 부부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냉혈한 수양대군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따뜻한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궁궐의 은밀한 공간에서 오갔을 그들의 대화와 위로는 아마도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수양대군의 불안과 고뇌를 달래주는 유일한 안식처였을 겁니다. 하지만 왕실의 깊은 그림자 속에서 나누었던 그 은밀한 위안과는 달리 계유정난 이후 백성들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민초들의 마음은 불안과 희망 사이를 위태롭게 오갔을 겁니다. 왕위 찬탈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과정을 목도한 백성들은 새로운 권력의 등장을 공포 섞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테죠.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정세는 그들의 일상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언제 또다시 피바람이 불어닥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백성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숙청의 칼날이 정적들을 향해 휘둘러질 때마다 백성들은 숨죽이며 그 잔혹한 소식을 접해야만 했죠.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공포를 증폭시켰고 권력자의 심기를 거스르면 언제든 자신들의 삶 또한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이들에게 왕실에서 벌어진 피해 드라마는 멀고도 가까운 현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체념과 순응 속에서 그저 주어진 삶을 이어나갈 뿐이었죠. 그러나 이 모든 공포와 불안 속에서도 세조는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민생을 안정시키려는 나름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공포 통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는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자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직전법과 포법 같은 제도들이었죠. 직전법은 관리들에게 현직에 있는 동안만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백성들의 토지 소유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려 했습니다. 과거처럼 퇴직 후에도 계속 토지를 소유하며 백성을 수탈하는 폐단을 막고 관리들이 오직 현직에서만 녹봉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의도였죠. 이러한 변화는 백성들에게 토지로부터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안정적인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또한 보법은 군역 제도를 정비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고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이 군역을 지면 다른 두 사람이 그를 돕는 삼수미 체계를 도입하여 군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백성들이 생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물론 이 제도가 완벽하게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해주지는 못했겠지만 최소한 국가가 그들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을 겁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혼란 속에서도 백성들에게 일말의 안정감과 희망을 심어주었을 테죠. 특히 세조는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하며 법치 국가의 기반을 다지려 했습니다. 이는 조선 왕조 500년의 통치 이념과 제도를 집대성하는 거대한 작업이었죠. 법전 편찬을 통해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은 백성들에게 장기적인 안정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관리들이 법전 편찬을 위해 책상에 앉아 밤낮 없이 고심하고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을 겁니다. 비록 공포 정치의 그늘이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삶의 질서를 되찾고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세조의 통치 아래 백성들의 민심은 공포와 체념, 그리고 미약한 희망이 뒤섞인 복합적인 양상을 띠었습니다. 그에게는 냉혹한 권력자의 얼굴도 있었지만 동시에 국가의 안녕과 백성의 삶을 고민했던 통치자의 모습도 공존했던 겁니다. 이렇듯 상반된 면모를 마주할 때 우리는 수양대군, 즉 훗날의 세조를 과연 어떤 인물로 규정해야 할까요? 그는 단순히 왕위를 찬탈한 악인이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만 평가될 수 있을까요? 역사의 기록은 때때로 승자의 입장에서 쓰여지거나 극단적인 서사로 각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인물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를 둘러싼 시대적 상황과 개인적인 고뇌까지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세조의 정치적 선택들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욕망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 조선이 처했던 내외적인 위기,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국가의 미래상이 그의 결단에 영향을 미쳤을 테죠. 어린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수많은 충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의 행동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잔혹한 일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왕실의 안정을 도모하고 흔들리는 국가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나름의 명분도 존재했을 겁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인간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사랑과 고뇌가 과연 그의 통치 방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권력을 향한 야망과 가족에 대한 애틋함, 그리고 백성들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들이 그의 정책 결정과 통치 행위에 미묘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역사 속 인물들을 단순한 선악의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수양대군 역시 권력을 향한 냉혹한 질주를 감행했지만
동시에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백성의 안정을 도모하려 했던 복합적인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의 통치 아래 백성들이 느꼈던 불안과 희망의 양가감정은 그가 단순한 폭군이 아니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춰 서서 역사가 그에게 부여한 악인이라는 낙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는 우리가 아는 단면적인 모습이 전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복잡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와 다르지 않은 한 인간이었을까요? 그의 통치 방식이 후대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그를 단순히 비난하거나 옹호하기보다는 그가 처했던 상황과 그가 내린 결정의 다층적인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통찰이 아닐까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통찰은 한 인물을 단면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 그가 처했던 복잡한 상황과 시대적 배경을 헤아리는 데서 비로소 시작될 겁니다. 그렇다면 왕위에 오른 수양대군, 즉 세조의 통치 방식은 과연 조선의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을까요? 개유정난이라는 피바람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 조선의 민심은 깊은 혼란과 불안감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갑작스러운 권력 교체와 그 과정에서 벌어진 끔찍한 숙청에 큰 두려움을 느꼈을 테죠. 마치 칼날 위를 걷는 듯 언제 자신이나 가족에게 불똥이 튈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숨죽여 지켜보는 나날이었을 겁니다. 온 나라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을 테니까요. 새로운 왕의 등극은 곧 강력한 새 질서의 시작을 의미했지만 그 질서는 때로는 공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수양대군은 왕권 강화를 위해 자신에게 반대하거나 위협이 될 만한 세력을 가차없이 숙청했고 이러한 과정은 백성들에게 공포정치로 각인되었을 겁니다. 거리에는 감히 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낼 수 없는 깊은 침묵이 흘렀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입을 닫아야만 했겠죠. 혹여나 잘못된 말 한마디가 화를 부를까봐 노심초사했을 테니까요. 한편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체념의 감정도 싹 텄을 겁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그저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세조의 통치는 단순히 공포만으로 점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한 왕권을 바탕으로 국가 시스템의 재정비에도 적극적으로 힘썼습니다. 먼저 관리들의 경제적 기반을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고자 직전법을 다시 시행했습니다. 이는 현직 관리들에게만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그들의 녹봉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동시에 토지 겸병을 막으려 했던 제도였죠. 또한 국방력 강화를 위해 보법을 정비하여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분배하려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선 왕조의 기틀을 다지는 대업인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법과 제도를 명확히 성문화하여 사회의 혼란을 줄이고 백성들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통치 틀을 마련하려 했던 것이죠. 이러한 정책들은 분명 백성들에게 일정 부분 안정감을 제공했습니다. 혹독한 숙청의 시기를 겪으면서도 동시에 농사를 짓고 생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백성들은 새로운 법과 제도의 혜택 속에서 조금씩 삶의 안정을 찾아갔을 겁니다. 왕실의 권위가 확립되고 국가기강이 바로 서는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던 과거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공포와 안정, 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뒤섞인 채 백성들은 세조의 통치를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정책이 가져다주는 실질적인 이득에 안도하는 복잡하고 양가적인 감정을 품었을 테죠.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 다시금 해가 뜨는 것을 보며 안도하는 농부의 마음과 같았을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수양대군, 즉 세조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왕위를 찬탈한 냉혈한이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만 평가될 수 있을까요? 권력을 향한 그의 피해 질주 뒤에는 한 여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혼란에 빠진 조선을 바로 세우려는 강력한 의지와 시대적 소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때로는 냉혹한 숙청으로, 때로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려는 실용적인 정책으로 발현되었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신정변 이후 혼란스러웠던 고려 말, 그리고 왕자의 난을 거치며 불안정했던 조선 초기라는 배경 속에서 강력한 왕권을 통해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분명히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의 개인적인 사랑과 고뇌가 통치에 어떤 미묘한 영향을 미쳤을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 그의 결정 하나하나에는 단순한 욕망을 넘어선 복잡한 심리가 얽혀 있었을 겁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그 기록 속에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희로애락과 불가피한 선택들이 담겨 있습니다. 후대 학자들의 꾸준한 연구와 새로운 관점에서의 재해석이 거듭될수록 우리는 세조를 단순한 선악 구도를 넘어선 입체적인 인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절대적인 악인도, 그렇다고 완벽한 성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시대 속에서 자신의 신념과 욕망, 그리고 왕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 사이에서 고뇌하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간 한 인간이었던 거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한 인물이나 사건을 섣불리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다층적인 맥락과 인간적인 고뇌를 헤아려 보라는 깊은 통찰이 아닐까요? 이렇듯 역사의 거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죠. 과연 수양대군, 즉 훗날의 세조를 단순히 왕위를 탐한 냉혈한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온당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를 둘러싼 여러 겹의 이야기를 통해 기존의 평가를 넘어서는 입체적인 인간 세조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그의 삶을 관통했던 권력을 향한 질주, 그림자처럼 함께했던 왕비 정의의 존재와 깊은 사랑, 그리고 그를 바라보던 백성들의 복합적인 시선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한데 엮여 어떤 역사를 만들어냈는지 말이죠. 그의 냉혹한 정치적 선택들은 분명 당시 많은 이들에게 공포와 좌절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린 단종을 둘러싼 불안정한 왕권과 무신정변 이후 이어져 온 고려 말의 혼란스러운 시대상을 떠올려 본다면 강력한 카리스마와 결단력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했다는 시대적 요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어쩌면 그는 무너져가는 국가의 기틀을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하게 피를 묻히는 길을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그의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권력욕을 넘어선 혼란한 시대를 안정시키려는 나름의 고뇌와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고 해석해볼 여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또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 숙청을 단행했던 그 냉혹한 군주의 이면에는 정의왕후 윤씨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자식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경랑의 정치 한복판에서 그가 기댈 수 있었던 유일한 안식처였을 가족의 존재는 그의 인간적인 고뇌를 더욱 깊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려는 정책 방향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쳤을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안정이 국가적인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그의 통치 철학에 스며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백성들의 시선 역시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지 않았습니다. 개유정난 이후 이어진 공포 정치 속에서 숨죽여야 했던 민초들의 삶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직전법이나 보법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하려 노력했던 세조의 실용적인 면모도 분명히 존재했죠.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하며 법치주의의 기틀을 다지려 했던 그의 노력은 혼란했던 조선 초기의 법과 질서라는 굳건한 울타리를 제공하며 백성들에게 일정 부분 안정을 선사했을 겁니다. 이처럼 민심은 공포와 체념 속에서도 작은 희망과 안정을 동시에 느끼는 그야말로 양가적인 감정의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세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악인이라는 꼬리표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권력을 향한 야망,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려는 인간적인 마음, 그리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안정시키려는 왕으로서의 책임감이 한데 뒤섞여 그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후대의 역사가들은 새로운 자료와 관점을 통해 그를 단순히 선악의 이분법으로 나누기보다 당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가 마주했던 딜레마와 고뇌를 깊이 있게 탐구하며
더욱 입체적인 인물로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그 기록 속에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희로애락과 불가피한 선택들이 담겨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한 인물의 삶이 얼마나 복잡다단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역사가 얼마나 다층적인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셈이죠. 우리는 방금 한 인물의 삶이 얼마나 복잡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역사가 얼마나 다층적인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죠. 그렇다면 과연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를 단순히 악인이라는 이름표 하나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의 권력을 향한 냉혹한 질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려 했던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공존했던 공포와 안정이란 감정의 줄타기까지, 이 모든 실타래를 한데 엮어보면 그의 모습은 우리가 익히 알던 것과는 사뭇 다른 입체적인 얼굴로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잠시 떠올려보면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왕권과 신권의 대립, 그리고 왕실 내부의 불안정한 계승 문제로 끊임없이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 뒤에도 이러한 혼란의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었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수양대군은 왕실의 안정을 명분 삼아 권력을 장악하려 했을 겁니다. 개인적인 야망과 더불어 흔들리는 국가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왕족으로서의 책임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복잡하게 뒤섞여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단순히 권력욕에만 사로잡힌 폭군이었다고 단정하기에는 그가 보여준 다른 면모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존재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왕비 정의왕후 윤씨와 자식들을 향한 그의 깊은 신뢰와 애정은 피로 얼룩진 계유정란의 서막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의 인간적인 고뇌를 짐작하게 합니다. 전란의 한가운데서 서로를 의지하며 미래를 도모했던 부부의 모습은 차가운 정치적 결단 이면에 따뜻한 온기가 숨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어쩌면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왕권 강화를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안정을 국가적인 안정으로 확장시키려는 믿음이 그의 통치 철학에 스며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백성들의 시선 역시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지 않았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이어진 공포 정치 속에서 숨죽여야 했던 민초들의 삶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직전법이나 보법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하려 노력했던 세조의 실용적인 면모도 분명히 존재했죠.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하며 법치주의의 기틀을 다지려 했던 그의 노력은 혼란했던 조선 초기의 법과 질서라는 굳건한 울타리를 제공하며 백성들에게 일정 부분 안정을 선사했을 겁니다. 이처럼 민심은 공포와 체념 속에서도 작은 희망과 안정을 동시에 느끼는 그야말로 양가적인 감정의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세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악인이라는 꼬리표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권력을 향한 야망,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려는 인간적인 마음, 그리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안정시키려는 왕으로서의 책임감이 한데 뒤섞여 그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후대의 역사가들은 새로운 자료와 관점들을 통해 그를 단순히 선악의 이분법으로 나누기보다 당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가 마주했던 딜레마와 고뇌를 깊이 있게 탐구하며 더욱 입체적인 인물로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그 기록 속에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희로애락과 불가피한 선택들이 담겨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한 인물의 삶이 얼마나 복잡다단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역사가 얼마나 다층적인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셈이죠. 권력을 향한 피해 질주와 한 여인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리고 백성들의 복합적인 민심이 수양대군이라는 한 인물 안에서 놀랍게도 공존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를 넘어섭니다. 개인적인 욕망과 공공의 책임감이 한데 얽혀 역사를 형성했음을 보여주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역사 속 인물들을 선인과 악인으로 쉽게 나누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조의 사례처럼 한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한 흑백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색깔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무게,
개인적인 감정의 소용돌이, 그리고 불가피했던 선택들이 모두 어우러져 한 인물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사회 현상의 다층적인 면모를 이해하는 귀한 통찰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쉬이 단정 지을 수 없는 역사의 진실 앞에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의 깊은 질문을 안고 돌아가는 셈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